안녕하세요.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 배주아입니다. 지난번 이제 심폐소생술, 열심히 잘 보셨죠? 오늘도 이렇게 미모의 우리 정채화 소방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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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 소방재난본부 119 종합상황실 소방관 정채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방장님과 함께 실제 이제 현장을 또 많이 출동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들, 또 유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어디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부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돌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사이에 끼이거나 아니면 이불이 얼굴을 덮어서 질식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 1세 이상에서 6세의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져서 추락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장님께서 기억하시는 뭐 가장 좀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강기, 특히 아이들은 입으로 물건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옛날에 출동 나갔던 것 중에 돌 정도 된 아이가 건전지를 탁자 위에 잠깐 올려뒀는데 그거를 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석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장기 안에서 서로 붙게 되면 이제 장천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 폐쇄가 됐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저희 아이가 돌 정도 됐을 때 메론을 먹다가 목에 실제로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등을 바로 4-5번 치니까 메론이 바로 나와서 상황을 모면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하임리법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임리법에 대해서 네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임리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응급상황 중 하나가 이물질로 인한 기도폐쇄인데요. 기도 이물폐쇄는 주로 음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가장 흔한데요. 기도 이물이 막히게 되면은 목을 감싸지고 얼굴이 파래지면서 숨을 못 쉬는 경우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지 못하는지로 이제 기도폐쇄 부분적인지 완전 기도폐쇄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지금 목에 뭐가 걸렸니?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만약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자발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침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하는 그냥 캑캑거리는 기침이 아니라 복부에서 힘을 줘서 올라오는 기침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아이가 말하지 못하고 얼굴이 펄해진 상태라면 그때는 바로 119에 먼저 신고를 해주시고 다음 응급처치를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 기도 폐쇄가 된 경우에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응급처치를 시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아이의 등을 쳐주시는데 영아의 경우에는 양쪽 날개의 중앙 부위를 손꿈치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로 그냥 탁탁탁 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탁탁탁 올려서 쳐주시면 되고요. 아이의 턱 부분을 왼손으로 이렇게 턱뼈를 잡아주시고 이때는 목을 조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턱을 잡으시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받쳐서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하신 점은 머리를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로 향하게 두셔야 되고요. 양쪽 날개의 가운데 중앙 부위를 5에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는 쓸어주시는 게 아니라 윗방향으로 올리시듯이 이렇게 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5번 쳐주시고 나면은 영아의 경우에는 성인처럼 복부 밀어치기를 하게 되면 장기 내 손상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으로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이번에는 뒤집으셔서 반대쪽 다리에 올리시고 영아 심폐소생술에서 말씀드렸던 젖꼭지 아래에 젖꼭지 연결선의 바로 아랫부분을 5번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네, 5번 반복해 주시고요. 이렇게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법을 구급차 도착하기 전까지 아니면 이물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뭐 6, 7세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영아, 돌 전의 아기의 하임리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네. 만 1세에서 8세 소아의 경우에는 마냥 앉아 있으면 그 뒤에 똑같이 앉으셔서 실시하셔도 되고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201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원래 그전에는 복부 밀어치기를 먼저 했는데 네, 이제는 소아의 경우도 영아와 마찬가지로 등 두들기 5회를 실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소아 1세 이상부터는 복부 밀어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좀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리 사이에 다리를 넣어놓고 네, 한쪽 다리는 뒤로 향하게 해서 균형을 잡은 상태로 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명치와 배꼽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명치와 배꼽 찾으셨나요? 네. 명치와 배꼽 사이에 주먹을 져서 엄지 방향에 있는 손을 그 가운데 사이에 넣어주시고요. 네, 반대쪽 손으로 그 손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대각선 위에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앉아 있다면 고기가 약간 숙여진 상태로 해주셔야 되고요. 네, 소아의 경우도 영아와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나오거나 구급차 도착하기 전까지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치기를 5회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그 살이 많거나 몸통이 좀 두꺼운 사람들 그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더 많이 밀어넣어야겠네요. 아, 임산부나 고도비만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는 아무래도 소중한 태아가 뱃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를 밀어치기 하게 되면은 태아한테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대신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도비만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가슴을 둘러서 감싸 안기가 어렵기 때문에 똑같이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슴 중앙 부위를 그냥 뒷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아, 뒤에서 끌어안아. 네네네. 복부 쪽이 아니라 가슴 부위를 압박해서 당겨주시면 돼요. 임산부랑 네네네. 네, 그런 환자.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하임리법 배워보니까 네, 저도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네, 이렇게 확신이 네,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네, 한 번 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네, 열심히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방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그 안전교육의 실태나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혹시 네. 지금 현재 어린이 안전교육법이 이제 제정되고 나서 그 보육 종사자분들께서 매년 의무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옆에 가까이서 돌보시는 양육자분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체험 행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 심폐소생술이나 하임리법을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의 손길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 주기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집에서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원장님들도 이런 상황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 게 네, 가장 좋겠지만 이 영상 보시면서 지난번 또 심폐소생술 영상과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신 우리 정채아 소방장님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기소폐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들 분들의 즉각적인 처치가 있으면은 치명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꼭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5분 아이와 함께 하세요.